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살아온 집안은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의 환경이었어요. 큰오빠와 완전 막둥이인 남동생 사이에 끼인 둘째라는 것부터 이미 차별의 대상인데 심지어 여자로 태어나 버렸으니 정말 친척 가족 모두에게서 차별을 당하며 자랐어요. 여자애가 하는 등의 말은 일상이었고 제게 관심도 투자도 없었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았죠. 특히 할아버지가 절 가장 괴롭혔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여자애가 게으르게 퍼질러 놀아 살이 찌는 거라고 온 동네를 몇 바퀴나 뛰게 만들고 밥도 주지 않았어요. 간식도 몰래 이불 밑에 숨기고 오빠와 동생에게만 주었고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죠. 또 공부를 잘해 부모님이 제 자랑을 하시기라도 하면 기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냐고 공장이나 돌려 지 오빠 등록금이나 마련하라는 등 구시대적이고 아주 편안하게 가부장적인 옛날 말을 하셨고요. 부모님은 할머니처럼 대놓고 차별을 하진 않으셨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그리고 막내니까 핑계로 절 소외시켰고 아빠도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작은 부분들에서 오빠나 동생을 아낀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정말 사소한 간식 같은 것도 저는 문금 할인하는 과자를 던져주며 먹으라고 했지만 오빠나 동생은 고급 제과점이나 베이커리에서 먹고 싶은 걸 고르게 한다거나 오빠와 동생의 생일 때는 먹고 싶다는 케이크와 원하는 선물을 사주었어요. 제 생일에는 그저 미역국에 축하한단 말도 없었고요. 하지만 생일에 미역국도 못 얻어 먹는다는 애들도 있던 때였고 여자니까 결혼하면 이 집 사람 아니니까 하는 세뇌당한 핑계로 혼자 자위했어요. 그래도 오빠와 동생과의 사이는 꽤 좋은 편이었어요. 오빠와 동생은 편애받는 대신 짊어진 기대도 엄청났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릴 때부터 늦은 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아 했거든요. 어떤 의미론 저와 다른 방식으로 철이 들었던 거죠. 서로의 상황을 알았기에 오빠와 동생은 제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고 저 또한 두 사람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동생의 공부를 가르쳐주며 잘 지냈어요. 제가 공부는 그저 그랬지만 그림 쪽에 꽤 재능을 보였거든요. 부모님은 제게 관심이 없었기에 학교 미술선생님, 담임선생님과 직접 상담해 학교 비품으로 미술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교내 동아리에 들어 입시미술을 하는 언니들에게 어깨 넘어 배우기도 하고 대회도 종종 나가 결국 대학도 디자인 쪽으로 합격했죠. 대회 상금은 대부분 부모님께 돌아갔지만 상품권을 상품으로 주는 대회들은 그 상품권으로 미술 재료를 살 수 있었어요. 학원 한 번 안 가고 대회를 쓸었다는 명목으로 주변 몇몇 학원들은 무료 수강을 해주는 대신 자기들 대학 실적에 제 이름과 학교를 넣어달라는 요청도 덜어 있었어요. 오빠와 동생도 본인들 용돈을 조금씩 모아 제 생일날에는 미술용품도 사다 줬고요. 정말 너무 고마웠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한 대학이었기에 할아버지와 많은 친척들의 반대에도 직접 학자금 대출과 학원 알바를 뛰며 등록금을 마련해 대학을 다녔어요. 특히 무료 수강을 해준 학원에서 저를 고정적인 강사로 받아줘 금방 학자금 대출도 갚고 등록금 걱정도 없었어요. 생활비는 늘 쪼들렸지만 아마추어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돈도 벌 수 있었고 경험도 쌓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프리랜서로 그림 강좌를 띄고 또 디자인 외주도 받으며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가끔 학원에서 특강도 띄워주고요. 이렇게 쭉 늘어놓으니 마냥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지금은 총 월 700 정도의 급여 및 부수익을 받고 꽤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무수한 일들이 있었죠. 처음 그림을 시작하겠다고 집에 이야기했을 때 아빠는 제 뺨을 때리며 너 같은 게 그림 좀 그린다는 소리 듣는다고 뭐라도 될 것 같으냐고 괜히 깝죽거리지 말고 전문대나 들어가라 소리쳤어요. 너 같은 건 전문대에서도 안 받아줄 거니 피나는 노력이라도 해서 물리치료과라도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아빠에게 개처럼 맞는 저를 감싸주던 엄마는 따로 저를 방으로 불러 너는 왜 그렇게 못 튀어서 안달이냐고 좀 조용하고 조신하게 네,
안 그럴게요. 이런 것 좀 못하냐며 다그치더군요. 넌 재능이 없으니 나대지 말고 돈이나 벌라는 이야기였겠죠. 아빠는 친척 집에 가서도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비꼬며 저런 것도 그림 그려서 대학 간다고 지랄이라고 우습지 않냐며 대놓고 비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서 여자가 대학 이야기를 하느냐고 또 역정을 내셨고 그날 전 모든 친척, 사촌 동생들, 사촌 언니 오빠들이 보는 앞에서 종아리를 맞으며 반성을 강요받았어요. 감히 저 같은 게 특별한 척한 벌이라며 거짓말치고 되도 않은 행동을 한 못된 년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되도 않은 이유와 쌍욕을 늘어놓더군요. 이 정도면 저도 포기할 법도 한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림이 제 유일한 살 길이란 걸요. 뭐 이 외로도 다양한 일들을 겪고 결국 좋은 대학 나와서 친척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대기업에 강연까지 하며 살고 있죠. 친척 중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저고요. 오빠에게 악감 적은 없지만 그렇게 밀어주고 돈 대줬지만 인서울 끝자락 법학과에 겨우 들어갔었어요. 그것도 추가 합격으로. 로스쿨을 준비한다곤 했지만 실패했죠. 전 그런 대학은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졸업 후엔 경기권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업했고요. 동생도 공부머리는 없고 저랑 비슷하게 그림에 조금 재능이 있는 듯 했는데 제가 당한 수모를 옆에서 지켜봤어서 그런지 그림 그리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학교만 다니더라고요. 사실 오빠도 지금 다니는 법학과가 아니라 글을 쓰고 싶어 했어요. 오빠는 소설을 썼는데 진짜 글을 잘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니 저희 남매는 전부 예체능에 재능이 있었네요. 아무튼 전 취업 후 집에는 거의 발걸음을 끊고 살았어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친척도 부모님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 이야기하면 뜯어갈 생각만 할 거고 제 직업과 하는 일을 비난할 게 눈에 훤했어요. 오빠도 대학 졸업 후 따로 살며 집에는 걸음을 안 했죠. 부모님은 오빠가 변호사나 판사를 할 것이라며 친척집에 떵떵거리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대기업도 아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오빠에게 엄청난 면박을 줬죠. 그리고 이번에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서로 전화 없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제가 일방적으로 용돈을 입금하고 아무 말 없이 넘어갔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이번에 친척들이 저와 오빠가 너무 안 와 화가 많이 났다고. 이 집안에 태어나 이런 불효는 용납 못한다며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댁으로 오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주에 강연이 있다고 했지만 니깎게 무슨 이라며 혀를 차시길래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아무튼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와 동생과는 계속 연락을 했었거든요. 오빠도 연락 받았냐 물어보니 오빠는 제게 오라고 하더라. 자기는 이번에도 본인과 제게 평소 같은 면박을 주면 아예 연을 끊어버릴 작정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완전히 발길을 끄는 이후에도 오빠는 종종 친척 모임에 끌려다녔는데 그때 주변에서 엄청나게 소리를 들었었나 봐요. 제가 없는 자리였으니 제 욕은 뭐 도가 텄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아예 연을 끊을 작정을 할 만큼 심각했나 봐요. 전 오빠에게 오빠가 그런 생각이면 나도 좋다고. 하지만 그럴 거면 막내도 챙기자고. 오빠가 막내 데리고 살든 우리 셋이 합치든 그렇게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막내를 데리고 살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은 제가 도와주겠다 이야기했고요. 오빠는 막내는 본인이 데리고 살겠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같은 남자끼리니 좀 편하고 그런 게 있겠죠. 서로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주말 저는 오빠의 차를 타고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이동 중에 부모님과 친척과 연을 끊게 되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동생에게 연락해 우리가 들어오면 구석에서 모든 장면을 녹음해달라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했던 대로 그냥 난리였어요. 그 집 문을 열자마자 고모부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2년 이제서야 기어들어오는 꼬라지를 보라고 술에 취해 벌건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삼촌은 고모부에게서 절 넘겨봤더니 이 미친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냐 욕을 시작했고요. 예상은 했지만 참 다른 친척 동생들은 방에 박혀 벌벌 떨고 있더군요.
늘 제가 목소리가 컸고 당당하게 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했으니 화살은 제게만 날라왔는데 제가 없을 땐 다른 사촌들도 갈려 나갔겠구나 싶었어요. 어쩐지 제가 다시와 안심하는 듯하는 모습에 정이 털리더군요. 한숨을 쉬고 아빠를 쳐다보니 뭘 꼬라보냐며 제 뺨을 치시더군요. 고모들도 엄마도 숙모도 전부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하고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오빠가 소주병으로 TV를 후려쳐 부수고 닥치라고 소리쳤어요. 그 후로 쌓인 말들을 쏟아부었죠. 당신들이 나한테, 내 동생한테 해주게 뭐가 있다고 이 지랄 난리들이야. 용돈 한번 제대로 쥐어준 적도, 고생한다고 한번 안아준 적도 없는 갓잔치도 하는 것들이 나이 처먹으면 어른이야? 그따위로 늙을 거면 그냥 얼른 뒤져. 지금이라도 안 나대고 뒤지면 장례는 치러줄 테니까. 근데 나도 내 동생들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건 말건 알아서 해. 이딴 쓰레기 같은 집안 필요 없고 제발 다 내 인생에서 꺼져줘요. 오빠의 호통 뒤 저는 저를 잡고 벙쪄있는 삼촌을 밀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오늘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지랄한 거 전부 녹음했으니까 다음엔 경찰서에서 보자고요. 아, 그리고 고모부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고모부 다니는 회사가 저희 하청인 걸로 아는데 하청에서 하나 날리는 거 일도 아닌 거 알잖아요. 공석에서 보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어요. 고모부가 유독 오늘따라 제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한 것도 저희 회사 측에서 고모부 회사 쪽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한 것 때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 봐요. 오빠와 제가 동생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갔고 아무도 저희를 잡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희 잡아봤자 폭행죄만 추가되겠죠 뭐. 오빠 그리고 막내와 함께 제 집으로 들어가 막내에게 오빠와 제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막내의 학교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본인은 자퇴 후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막내의 그림에 관련한 건 제가 지원해 주기로 했고 막내는 저와 오빠의 집을 편하게 오가며 살라고 했어요. 그 후 변호사를 구해 동생이 찍은 동영상과 아빠의 폭언, 친척들의 폭언이 담긴 전화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친척과 아빠에게 맞은 흔적에 대한 사진과 병원 치료 기록을 정리했어요. 이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모부와 삼촌,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를 고소했죠. 다른 고모들과 엄마, 숙모는 방관죄가 성립이 된다면 같이 묶어보고 안 되면 방조죄로라도 고소할 거예요. 단순 폭언과 폭행 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고 가족이라 둥글게 합의하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운이 좋은 건지 제 복을 걷어차는 건지 고모부는 제 회사 및 집까지 찾아와 절 협박하고 위협해 전 바로 112에 전화해 현행범으로 잡아 넣었어요. 이쯤 된다면 적어도 고모부 한 사람은 지독하게 엿먹일 수 있겠죠. 친척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기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기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도 했으니 얼굴 마주볼 일은 법원이나 경찰서밖에 없겠네요. 사실 할아버지가 가장 믿고 싫지만 제가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바로 기절해 쓰러지셨고 오늘 내일 한다는 소리 들으니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리도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단 한 번도 가족이라 생각한 적 없으니 죽어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을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평생 저를 괴롭힌 사람이니까요. 지긋지긋한 부모님과 친척 얼굴 안 보고 목소리 안 들으니 정말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오빠 친구를 소개받아 연애도 시작했어요. 악착같이 산다고 연애도 못하고 일에 찌든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 그건 핑계고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결혼한 어른들 중 좋은 사람은 보질 못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연애를 해보니 꽤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인데 꽤 행복했어요. 전 앞으로도 제 가족, 오빠와 막내, 그리고 사랑하는 남친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제 커리어를 쌓으며 살 거예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